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여러분의 고수익을 위한 작전을 세워드리는 시간, 고수익 작전 타임 김성희입니다. 글로벌 증시의 강세 흐름 따라가지 못하고 있는 우리 시장입니다. 전날 뉴욕 증시의 강세에 우리 증시도 좀 훈풍을 이어받기를 기대했는데 그 기대에는 부응하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외국인의 매수세가 연속되고 있다는 점은 특징적으로 바라봐도 좋을 것 같고요. 지수는 지지부진하지만 이 안에서 업종별 그리고 종목별 차별화된 움직임은 활발하게 일어나고 있습니다. 오늘부터 본격적으로 시작되는 실적 시즌, 더 뾰족한 작전 세워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오늘의 투자 작전 화면으로 함께 확인하시죠. 네, 오늘의 투자 작전입니다. 먼저 신승용의 작전 키워드 증세 카드 꺼낸 바이든입니다. 미국의 증세 추진과 관련한 작전 함께 세워봅니다. 네, 이어서 허반석의 작전 리포트 시간에는요. 우리도 비메모리 수혜주라는 제목의 ISC 종목 리포트 함께 분석해봅니다. 네, 마지막으로 김성의 고수익 포트, 장기 포트에 담을 저평가 기업 오늘 공개합니다. 네, 오늘도 이렇게 투자자 여러분의 든든한 투자 작전을 저희가 함께 세워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국내외 시장에서 가장 핫한 이슈를 키워드로 알아보고 투자 작전 함께 세워보는 신승용의 작전 키워드 시간입니다. 브레인 코리안 베스트 신승용 대표와 함께합니다. 대표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자, 오늘 준비해 주신 키워드부터 먼저 화면으로 만나보시죠. 네, 오늘의 키워드입니다. 증세 카드 꺼낸 바이든이라고 꼽아오셨습니다. 네, 지금 미국의 인프라 투자 확대에 따른 경기 회복 기대감이 점점 더 커지고 있는데 이 재원 마련을 위한 증세도 화두입니다. 바이든 대통령과 제닛 옐런 재무장관이 연일 이 증세에 대한 메시지를 던지고 있는데요. 또 최근에 옐런 재무장관은 글로벌 최저 법인세를 도입하자라는 이례적인 제안까지 또 내놨습니다. 자, 이런 증세 이슈가 시장에 우려로 작용할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는데 관련해서 투자 작전 어떻게 세워볼 수 있을까요? 네, 이미 시청자 여러분 다들 알고 계시겠습니다만 지금 이제 앞으로의 투자 심리의 방향성 그 자체가 과연 인프라 투자 확대에 대한 경기 개선 기대감으로 더 무게중심이 쏠리게 될 것이냐, 아니면 미국 기업들 그리고 다른 나라 기업들도 이제 마찬가지겠죠. 법인세 인상에 대한 부담감, 이로 인한 기업 실적의 다소간의 좀 다소간의 둔화는 결국은 EPS를 악화시키게 되고, 이 EPS는 밸류에이션을 둔화시키면서 전반적인 투자 심리를 좀 꺾어버리는 그런 상황으로의 이야기. 이 두 가지 중에서 과연 어떤 쪽으로 투자 심리에 무게중심이 쏠릴까가 앞으로 우리 투자자 여러분들이 가장 고민을 해야 될 그런 핵심적인 이슈가 아닐까 생각이 됩니다. 지금 현재 미국 내 가장 큰 이슈 두 가지입니다. 경기 부양에 따른 인프라 확대, 그에 따른 전반적인 고용의 회복과 소비의 촉진, 궁극적으로는 경기의 개선사라는 그런 기대감이 한 가지 있고요. 두 번째는 인프라 투자 확대를 하려면 재원 마련이 필수죠. 근데 그 재원 마련을 과연 계속해서 빚으로만 조달을 할 것이냐, 아니면 증세를 통해서 세금을 더 추가로 걷어서 이 부분을 궁극적인 재원으로 마련해 나갈 것이냐, 이 두 가지 이슈가 가장 큰 핵심 이슈라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결국은 경기 부양과 인프라 투자 확대, 이 금액 1.9조 달러와 2.3조 달러를 합쳐보면 한 4.2조 달러 정도가 되는데, 이에 대한 후폭풍 우리가 분명히 생각을 해야 될 것이다. 결국은 시중금리의 변동성이 계속해서 나타나 왔었고요. 물론 지난밤 미국에서는 1.65% 정도로 다소 안정화 기미를 보이긴 했지만 여전히 시중금리의 급격한 변화 가능성, 그 상향 방향성에 대해서는 이미 기정사실화하고 있지만 이 부분이 급격하게 변화할지 안 할지의 여부, 이 부분에도 실질적으로 그 시선이 계속해서 모아지고 있는 그런 부분이다라는 점. 두 번째는 증세 법안이 과연 언제 실질적으로 국회에서 논의가 되어 나갈 것이냐. 이미 바이든 대통령과 옐런 재무장관은 이 부분을 놓고 시장에 계속해서 메시지를 던지고 있습니다. 증세에 대한
고민, 결국은 증세 조만간 추진하게 될 것이다라는 부분. 이 부분 꼭 생각을 하셔야 되고요. 글로벌 유동성이 과연 시중에 풀린 그 많은 돈들이 과연 어느 나라로 어느 지역으로 쏠리게 될 것이냐. 지금 현재 이 상황에서는 미국으로에 쏠리고 있는 그런 현상들이 곳곳에서 나타나고 있다라는 점. 우리나라 시장도 잘 보시게 되면요, 외국인들이 작년도 그렇고요, 올해 들어서도 그렇고요, 그렇게 많이 눈에 보이게 매수세가 계속해서 나타나는 것은 아닙니다. 상당히 조심스럽게 지금 현재 우리나라로 유입이 된다고도 할 수 없고, 오히려 글로벌 유동성은 미국 쪽으로 상당 부분 그 방향이 고정되어 있다라고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이 부분은 바로 다른 나라들은 일단은 금리를 계속해서 저금리를 유지하고 있는데 미국 같은 경우 저금리 유지에도 불구하고 시중금리가 계속해서 오르고 있기 때문에 금리 상승에 따른 유동성의 미국으로의 유입 부분, 이런 부분들이 결국은 우리나라 역시 마찬가지, 다른 신흥국들 마찬가지, 유로존 마찬가지, 글로벌 자금이 다소간 좀 빠져나가는 그런 모습들이 나타나면서 증권시장 자체가 마음에 들게, 그러니까 소위 말하는 눈에 띄게 상승 쪽으로 수급이 개선되어지는 그런 모습은 나타나고 있지 않다. 유일하게 나타나고 있는 시장이 바로 미국 시장이 아니겠는가. 이런 부분들 꼭 생각을 좀 해두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여기서 우리가 눈여겨봐야 될 부분이 분명히 한 가지가 있습니다. 과연 FOMC도 그렇고 바이든 행정부도 그렇고 그들이 궁극적으로 추구하는 목표는 무엇인가? 그리고 그 중간 과정에서 어떤 부분을 가장 중요한 핵심적인 트리거 역할을 하게끔 만들고 있는 중간 경로를 어떤 부분을 가장 핵심적으로 설정하고 있는가. 최근 들어서 여러 차례 저도 우리 시청자들한테 말씀을 드리고 있고 외국 주요 언론들이나 이런 부분들 다 이야기를 하고 있죠. 가장 핵심을 가지고 있는 중간 경로는 바로 고용 지표다라는 부분. 고용의 회복을 통해서 소비를 개선시키고 소비의 개선은 결국은 경기의 개선으로 이어지게 되는 그런 모습을 지금 그리고 있다. 최근 미국 증시가 사상 최고가 그리고 S&P 500이 4,000포인트를 넘어서는 그런 모습들을 만들어냈었던 가장 그 핵심 배경에는 고용 지표가 자리 잡고 있다는 부분을 절대 놓치셔서는 안 될 것 같습니다. 3월 실업률 개선이 나타났었죠. 6.2%에서 한때 실업률이 14.3%까지 폭삭 아주 힘들어지는 그런 상황들이 나타났었지만 이내 이 부분 회복되면서 6.2%로 개선됐다가 지난 3월 달에는 6.0%까지 또 추가적인 개선이 나타났고요. 신규 일자리 증가세, 결국 시장 전망치는 60만 개 정도였지만 이를 훨씬 능가하는 90만 개가 넘는 신규 일자리 증가가 미국에서 나오게 되면서 상당 부분 미국 시장의 어떤 그 긍정적인 방향이 일어나는, 이 부분은 전 세계 투자 심리를 자극하는 요소가 되고 있음에 분명합니다. 이런 상황들 속에서 재원 마련을 해야 되는 미국 입장, 인프라 투자의 궁극적인 목표는 결국은 고용 확대입니다. 이 고용 확대를 위해서 지금 마련해야 되는 재원, 그렇기 때문에 그 옐런 재무장관 입장에서는 여러 가지 다양한 고민이 필요한 그런 상황인데 미국 기업들이 해외로 도피해서 나가는, 세금 증세를 피해서 도피해서 해외로 나가는 이런 부분도 막고, 그 막는다는 것 자체는 일자리를 계속해서 미국 내에서 유지하게 만드는 것이고, 다른 나라에 거꾸로 법인세 하한선을 정하자라는 얘기는 미국보다 오히려 다른 나라의 법인세 인상을 촉진시키면서 미국으로의 외국 기업들의 리쇼어링, 미국 기업으로의 유입을 상대적으로 유인을 하는 유인책까지 노리고 있다라는 부분. 결국은 법인세 미국에서 인상을 하게 되면 현행 21%에서 28% 또는 유력한 25%까지 인상을 하더라도 미국 기업들의
미국으로부터의 해외로의 이탈 가능성, 엑소더스의 가능성이 상당 부분 높아지게 되면서 이 부분은 결국에는 일자리를 감소시키게 될 것이고 그 일자리 감소로 인한 고용의 둔화는 결국은 소비의 둔화로 이어지게 되면서 경기의 둔화 또는 심하게 될 경우 침체까지 이어질 수 있다라는 그런 우려감이 분명히 있다. 그렇기 때문에 이를 추진하고 있는 민주당 진영 내에서도 법인세 인상에 대한 다소간의 좀 반대 의견이 계속해서 나오고 있는 이유가 되겠습니다. 결국 세금 인상과 관련해서 긍정적인 세수 확대라는 효과보다는 오히려 기업들의 해외로의 유출, 이에 따른 세금이 오히려 더 줄어들게 되는 전반적인 세금 수입의 감소 가능성, 세금 인상에 따른 오히려 역효과 가능성이 우려감으로 제기가 되면서 민주당 내에서조차 대폭적인 세금 인상에 대해서는 다소간 좀 반대 의견이 진행되고 있다라는 점.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이든 행정부 그리고 바이든의 대선 공약을 짚어보게 된다라면 법인세 인상은 몇 가지 매우 중요한 핵심 화두 중에 한 가지였습니다. 결국은 바이든 다른 방향으로 선회하고 있죠. 큰 정부를 추진을 하면서 결국은 정부가 직접 나서서 신규 일자리도 만들어내고 그리고 고용도 확대를 시키면서 소비 확대까지 정부가 직접 그 경로에 핵심 역할을 하겠다라는 빅 가버먼트, 큰 정부를 추구한다라는 부분. 그러다 보니까 결국은 인프라 확대라는 배경이 나타나게 됐고 인프라 확대는 결국은 세금에 대한 인상을 하는데 미국만 세금 인상을 해서는 안 되겠다. 우리 기업, 미국 기업이 외국으로 나가는 것은 분명히 이건 방어해야 되겠다. 그러다 보니까 사실상 주요국들에 대해서 세금 인상을 촉구하는 그런 그림이 이제 앞으로도 그렇고 최근 들어서 계속 나오고 있는 그런 배경. 결국은 제가 이런 부분을 계속해서 우리 시청자분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요. 경기 부양책, 인프라 투자 확대 안에 너무 고무되지는 말자. 시차를 두고 이 부분에 대해서 분명히 시장의 어떤 힘든 시장을 조정시키는 하락시키는 그런 요소로도 작용할 가능성이 후폭풍도 분명히 염두에 두어야 될 것이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하지만 궁극적으로는 바이든 정부의 핵심 어젠다가 무엇인지 기억을 꼭 하고 계셔야 됩니다.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지만 중산층의 회복을 통한 안정 성장을 추구하겠다라는 점. 우리나라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서민의 생활 보호를 서민의 어떤 생산 안정적인 생활을 확보하면서 전반적인 경제 성장을 이루어 나가는 서민 중산층 위주의 정부 정책이 계속해서 어떤 핵심 중앙 부분에 자리 잡고 있다라는 부분을 항상 유의하고 계셔야 되는데 거기에는 항상 고용과 소비가 자리 잡고 있다라는 점. 고용과 소비가 자리 잡고 있다라는 부분들은 그만큼 정부의 정책 방향성, 고용 확대를 위한 노력, 그 고용 확대의 궁극적인 목표는 소비를 확대한다라는 점. 소비 확대라는 중간 경로를 통해서 경기 개선을 만들어 나가겠다라는 점. 그러면 우리나라도 마찬가지, 미국도 마찬가지, 중산층 중심, 우리나라는 서민 중심, 정부 정책 집행에 따른 실물의 영향을 주목을 하셔야 되는데 그 경로를 좀 잘 보셔야 됩니다. 인프라 투자 확대, 결국 고용 확대로 이어지게 되죠. 고용 확대로 이어지는 부분은 소비 증가로 나타나게 되면서 소득 증가로 나타나게 되면서 소비 확대로 이어진다. 그리고 미국에서 최근 이야기가 나고 있는 최저 세율안의 도입, 그 부분은 미국으로의 기업 유입, 결국은 미국 내에서의 고용 확대, 그리고 궁극적으로는 미국 내에서의 소비 확대. 그러면 여기서 우리 기업들의 미국으로의 소비재, 결국은 내구 소비재인데요. 자동차와 IT, 가전, 수출을 하는 기업들을 잘 보셔야 됩니다. 시차별로 수혜 업종을 좀 요약을 해보면요. 이에 따른 차별화가 분명히 생길 수밖에 없습니다. 단기적으로는 인프라 확대에 대한 어떤 기대감,
이런 부분들로 해서 주요 원자재 가격의 상승세가 당연히 나타나고 있고요. 경기 민감재, IT, 통신에 대한 관심 분명히 필요하다. 우리나라 그린 뉴딜 마찬가지 개념의 정부 정책이 핵심적으로 지금 진행이 되고 있다라는 부분. 중장기적으로는요. 우리나라도 그렇고 미국도 그렇고 전 세계 모든 나라가 마찬가지일 겁니다. 소비 증가의 상당 부분 목표물로 삼고 소비 증가를 위한 정부의 정책 방향성이 한 군데로 모아지고 있다라는 점. 소비 증가에 모아지고 있다라는 부분에 대한 핵심 수혜 업종은 결국은 내구 소비재가 될 것 같습니다. 내구 소비재. 계속 말씀을 드리죠. IT 가전과 자동차. IT 가전에는 스마트 기기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죠. 그리고 반도체도 있고 그다음에 그 자동차에는 일반 자동차가 아닌 전기 자동차, 친환경 자동차 쪽을 보셔야 될 것 같고. 그리고 여기서 더 나아가서 소비 증가와 연결이 되는 부분, 유통 부분을 빼놓을 수가 없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운송 부분을 빼놓을 수가 없을 것 같습니다. 아울러서 식음료 서비스 역시 소비 증가와 상당 부분, 그리고 서민 생활의 어떤 그 스탠다드의 상향 조정과 상당 부분 맞물리는 그런 부분이 될 것이다. 식음료 서비스에 대한 관심 분명히 가져가야 될 것이다. 결국 궁극적으로는요. 고용의 증가 여부가 지금 현재 시장 내 제일 중요한 핵심 관심사다라는 점 꼭 눈여겨보시면서 고용 관련 지표 매주 목요일 신규 실업 청구 건수 미국에서 발표되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에 의해서 시장 내에 어떤 그 시장에 일일비하는 그런 모습들 나타날 수 있다라는 부분 꼭 염두에 두시면서 전체적인 실업률 그리고 고용 지표, 신규 일자리 이런 부분들 꼭 눈여겨 보시는 그런 부분들 꼭 기억하고 계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지금 시장이 경기 회복 기대감과 또 세율 인상 우려 두 가지를 동시에 안고 있는 상황인데 이 큰 정부를 지향하는 바이든 정부가 인프라 확대로 고용을 창출하고 결국에는 소비 확대를 이끌어낼 것이다. 그리고 최저 세율안을 도입하는 것도 소비 확대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에 이 미국을 향한 내구 소비재, 예를 들어서 자동차와 IT, 가전 등 이런 미국 수출로 수혜를 볼 수 있는 기업들 그리고 더해서 식음료와 서비스 등에도 함께 관심을 가져보자라는 전략들 함께 세워주셨습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 시장 대응 작전도 같이 세워주실까요? 네, 이제 보시면 1분기 실적 차별화 그리고 미국 우선주의에 대한 관심 좀 가지셔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1분기 실적 시즌이 이제 시작이 됩니다. 실질적으로 포스트 코로나에 대한 업종 차별화 이 부분에 대한 방향성을 우리가 얻을 수 있는 핵심 힌트로 삼아야 되겠다. 분명히 말씀을 좀 드려봅니다. 지금 삼성전자 1분기 실적 발표 조만간 잠시 후에 이제 그 발표가 될 것 같은데 실질적으로 시장 내 전망치 계속해서 상향 조정이 되고 있죠. 매출 지금 컨센서스가요 한 10% 정도 일주일 사이에 상향 조정이 되면서 61조 원대까지 높아져 있는 그런 상황. 영업이익 역시 9조 원대까지 높아져 있는 그런 상황이 되겠습니다. 이 부분 이렇게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실적 장세로의 대전환 국면이다. 이 부분을 꼭 생각을 해두시면서 그러면 실적 장세는 어떤 모습이 펼쳐질까? 당연히 실적 중심의 차별화입니다. 근데 실적 중심의 차별화는 어떤 그림을 보일 거냐면요. 밸류에이션 중심으로. 밸류에이션이 사실상 재평가가 이루어지게 되면서 실질적인 기업들의 주가 모멘텀이 실적 순으로 재정렬이 될 수 있다. 재정렬이 될 가능성이 높겠다라고 보셔야 되고요. 두 번째는 이번 실적 시즌 상당히 중요합니다. 이번 실적 시즌과 2분기 실적을 통해서 실질적으로 포스트 코로나 시즌, 그러니까 그 코로나를 극복한 이후 코로나를 극복해 나가는 과정 속에서의 포트폴리오를 재정비할 수 있는 매우 중요한 우리에게 힌트를 제공하게 될 것이다라는 점. 앞서서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이와 동시다발적으로 경기 부양책도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경기 부양책의 핵심 고려사항 그리고 앞으로 우리가 가장 주목해야 될 지표는 고용이라는 부분이다라는 점 다시 한번 우리 시청자분께 말씀을 좀 드려봅니다. 결국 고용 확대를 통한 소비의 확대다, 소비의 회복이다라는 점.
그러면 소비와 관련돼 있는 부분, 그리고 고용과 관련돼 있는 부분, 역으로 좀 생각을 해보면요. 그러면 인프라도 결국 고용을 확대를 위해서 인프라를 하고 있고, 그러면 경기 부양에 대한 수혜주 따져보면 친환경과 원자재, 내구 소비재, 그리고 그린 뉴딜과 관련된 디지털 인프라, 반도체와 5G와 전기차, 그리고 소비가 회복되고 소비가 개선되어지는 그 경로에 어떤 업종들이 딱 길목에 자리 잡고 있을까 생각을 해본다면 유통업종과 서비스 소비업종이 되겠습니다. 이런 부분들 잘 보시게 되면요. 미국 시장에서 이런 부분들에 대한 힌트를 얻어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지난밤 미국 시장 3대 증시 모두 소폭 좀 하락 마감하는 그런 모습은 보였습니다만은 실질적으로 이 부분은 사상 최고치를 경신한 미국 지표들에 대한 다소간의 조정이지 하락장으로의 전환은 분명히 아니다. 새로운 어떤 그 체력을 회복해 나가면서 추가적인 상승을 위한 노력이 계속되지 않겠느냐. 여기에 좋은 소식이 하나가 있었습니다. 어제 발표된 지표죠. IMF가 세계 경제 성장률 전망치를 기존 5.5%에서 불과 3개월 전입니다. 2021년 1월 달과 2021년 4월 달 3개월 시차를 두고 발표를 했는데 지난 3개월 전 대비해서 0.5%포인트 상향 조정했어요. 그만큼 코로나 극복이 바로 눈앞에 목전에 처해져 있다라는 부분을 여실히 보여주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요. 여기서 대표적인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기존 지난 1월 달의 전망치가 3.1%였다라면 이번 4월에 전망한 전망치의 수정치는 3.6%로 0.5%포인트 상향 조정. 미국은 5.1에서 6.4로 1.3%포인트나 상향 조정. 중국은 8.1에서 8.4%로 0.3%포인트 상향 조정. 우리가 눈여겨봐야 될 부분, 미국의 성장률 전망치의 조정 부분이 눈에 띄게 상향 조정되었다라는 부분에 우리는 분명히 눈여겨봐야 될 것 같습니다. 기존 5.1%에서 6.4%로. 오히려 거의 중국의 성장률 전망치에 유사하게 다가가는 그런 모습들이 나타난다. 그럼 미국의 경제 성장률 전망치가 이렇게 개선이 된다라면 여기서 우리가 눈치채야 될 부분은 분명히 있다. 미국향 수출을 많이 하고 있는 기업들, 그리고 미국에서 실질적으로 소비의 확대가 많이 나타날 만한 업종이 무엇이 있을까? 결국은 내구 소비재로 집중이 되어질 것이다라는 점. 내구 소비재와 서비스 유통업. 그렇게 된다라면 내구 소비재, IT 가전과 자동차로 귀착이 된다. 그리고 서비스에 대한 서비스 시급료에 대한 그런 관심 역시 가져야 될 것이다. 그렇게 된다라면 전체적으로 국채금리도 이제는 1.65%대로 안정화 기미를 보이고 있는 그런 상황. 이미 시장 내에서 그 금리 인식에 대한 변화가 상당 부분 재평가가 지금 나타나고 있는 그런 상황. 이미 금리의 점진적인 상승세는 경기의 상승 기대감으로 오히려 재평가되어져서 긍정적인 의미로 받아들여지고 있다라는 부분. 더 이상 인플레이션은 이제 시장에서 우려의 요인이 아니다라는 부분. 오히려 시장은 증세 쪽에 상당 부분 관심이 쏠리고 있다라는 부분, 유일한 우려 요소일 수 있다라는 부분을 생각을 해두시면서 전체적으로 앞서서 말씀을 드렸던 핵심 재료 3가지를 중심으로 해서 포트폴리오를 이제 이번 1분기 실적 시즌이 진행이 되면서 다시 한번 재정비하시는 게 어떨까라는 말씀 좀 드려봅니다. 그 중심축 3가지 말씀을 좀 드리면요. 인프라 투자에 대한 관심을 분명히 가져가야 될 것이다. 결국은 원자재와 친환경, 그리고 해운, 내구 소비재, 수출을 하고 있는 내구 소비재, 이 부분에 대한 관심. 그리고 전반적인 경제의 조기 정상화. 다소간 우리나라는 조금 계속 좀 안타까운 그런 이야기들이 계속 나오고 있죠. 지금 현재 OECD 국가 37개 국가 중에서 백신 접종률이
5위라는 안타까운 소식. 백신 접종률이 전 국민의 2%도 아직 넘어서지 못하는 그런 안타까운 소식이 들리곤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반적으로 글로벌 경제의 조기 정상화 가능성, 기대감을 놓치는 말자. 그럼 여기에 가장 유사하게 가장 다가가 있는 업종은 무엇일까? 결국은 서비스 업종과 도소매, 항공, 여행 업종이 되지 않겠느냐. 그리고 세 번째, 경기 개선의 경로에 대해서 관심을 가져야 될 것이다. 궁극적으로는 소비 개선이라는 그런 부분에 우리가 포커스를 맞춰야 될 것이다. 그 포커스, 그 경로별로 이렇습니다. 경기 민감 소재주, 디지털 인프라주, 친환경 관련주, 그리고 궁극적으로 내구 소비재에 관심을 가져야 된다. 이 부분 유념해 두시면 전체적인 1분기 실적 시즌이 진행되어 가는 과정에서 나의 포트폴리오를 이제 앞으로 포스트 코로나를 대비한 그런 어떤 그 포트폴리오의 재정비의 핵심 전략 요소로 삼으셔야 조금 좀 유용한 그런 포트폴리오를 만드실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입니다. 네, 오늘 시장 등 작전까지 함께 확인해 봤습니다. 지금까지 브레인 코리아 인베스트 신승훈 대표와 함께했습니다. 대표님 고맙습니다. 네, 이어서 허반석의 작전 리포트 시간입니다. 이 시각 허반석 전문위원이 여러분께서 어려워하시는 이 증권사 리포트들 하나씩 분석해드리고 있는데요. 자, 이 시각 스튜디오에서 함께합니다. IR 분석이신 샘플러스 허반석 전문위원 나와 계십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자, 이렇게 또 일주일에 한 번 저희가 스튜디오에서 만나는 날인데 오늘 가져오신 종목 리포트부터 함께 확인해 보도록 하죠. 네, 오늘의 리포트입니다. ISC 종목이고요. 우리도 비메모리 수혜주라는 제목의 리포트입니다. 이번 주는 저희가 반도체 업종 종목들 함께 살펴보고 있잖아요. 그리고 수요일에는 이 섹터 안에서 또 매수를 해볼 만한 매력이 있는 종목들 소개해드리는 시간이니까 오늘 이 시간도 귀 기울여서 잘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바로 들어볼까요? 네, 반도체 업종에 대해서 월요일부터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요. 월요일에는 산업과 섹터를 말씀드리는 이유가 종목 선정을 하기까지 산업과 시장이 성장하고 그리고 기업적으로는 매출액과 영업이익이 증가하고 그리고 미래를 이끌 가시장 모멘텀이나 현 구간의 이슈 또는 가격적인 메리트가 있는 종목들 위에서부터 아래로 탑다운 방식으로 산업을 보고 기업을 선정하기까지 이런 방식으로 저도 시장에 참여를 하고 있기 때문에 가능하면 월요일 업종과 섹터에 대한 리포트를 보고 있고요. 그리고 화, 수, 목요일은 종목, 기업에 대한 리포트를 보고 있는데 특히 수요일에는 이 업종, 섹터 중에서도 시청자분들이 그래도 올 한 해를 봤을 때 한번 매수해 봄직한 그러한 기업들을 가능하면 보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반도체 업종 리포트 월요일 날 보면서 IDM, IP, 팹리스, 디자인 하우스, 파운드리, OSAT 이러한 부분들 함께 유튜브 오시면 복습하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용어의 정리나 개념 정도는 알고 반도체 섹터를 보셔야 된다라는 생각에서부터 시작을 했고요. 오늘 함께 볼 기업은 ISC라는 기업입니다. 이 여러 반도체 섹터 중에 그래도 후공정, OSAT 후공정을 총칭하는 단어 중에서 후공정 섹터에서 테스트를 담당하고 있는 기업입니다. 하나투자증권에서 3월 23일 발간된 리포트인데요. 목표 주가를 산정하지는 않았지만 그래도 이 기업이 작은 기업에서 주목받았다라는 부분의 의미를 좀 두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도 비메모리 수혜주라는 제목의 리포트인데요. ISC 같은 경우에는 후공정, OSAT 후공정 섹터에 들어갑니다. 테스트 소켓 전문 기업인데요. 반도체 생산을 하면 마지막 파이널 테스트에서 이 제품이 생산된 반도체가 정상이냐 불량이냐를 판가름할 수 있는 소켓을 제공하는 업체입니다. 마지막으로 테스트를 하는 과정이기 때문에 언제든 쓰여야 되고요. 반도체 공정 중에서 후공정 중에서는 중요한 부품으로 분류가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소모성 부품이기 때문에 ISC 같은 경우에는 반도체 업황이 좋아지면 좋아질수록 매출과 영업이익이 증가하는 그런 구조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신규 반도체를
개발함에 있어서도 테스트용 컨덕터로 동반해서 소모성 이 소켓이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반도체 후공정뿐만 아니라 반도체 전 과정 중에서 굉장히 중요하고 없어서는 안 될 부분이다. 마지막 파이널 테스트를 안 하고 납품을 했다가 괜히 불량품이었다라고 한다면 절대 있어서는 안 될 일이기 때문에 ISC에서 생산하는 이 테스트용 소켓 굉장히 주목해 볼 만한 필요가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비메모리향 반도체 업체로 납품되는 비중이 높아지고 있는 그런 ISC인데요. 또한 고객이 굉장히 많습니다. 글로벌 매출 비중이 70%를 넘어가고 있는 구간인데 그 중에서 한 업체를 뽑아서 가장 매출 비율이 높은 업체를 뽑는다 하더라도 총 매출액 중에서 그 업체에게 10% 정도 비율까지밖에 안 가고 있기 때문에 고객사가 굉장히 다변화되어 있기 때문에 어느 한 기업이 수주를 줄인다고 해서 ISC에 오는 타격은 적다라고 이해가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고객 다각화가 잘 되어 있다라는 부분도 ISC 기업 입장에서는 강점으로 꼽히고 있고요. 20년도 해외 매출 70% 이상, 75%까지 달성한 부분이고요. 메모리 소켓 비중 절대적으로 크게 시작을 했습니다. 하지만 비메모리 반도체, 제가 메모리와 비메모리를 구분해 드렸고요. 비메모리는 시스템 반도체라고도 불리운다라고 말씀을 드렸고 비메모리 반도체가 메모리 반도체 시장에 비해서 2배 이상 시장 규모가 크다라고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ISC도 비메모리향 매출 비중이 60% 이상 늘려가겠다라는 목표가 있었고 그 목표치를 이제 달성을 했다라는 부분입니다. 지난해 20년도 기준으로 메모리향 매출 비중이 약 48%, 그리고 비메모리향 매출 비중이 52%가량 됩니다. 그리고 올해 2월 기준으로 본다면 비메모리향 반도체 매출 비중이 60%를 달성을 했고 올해도 이 60% 수준은 이어갈 것이다 라고 이해를 하면 좋겠다라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비메모리향 테스트 소켓 비중 60%를 넘어가고 있고 앞으로 그 부분은 이어갈 것이다 라는 부분입니다. 이 비메모리향 쪽을 조금 더 설명을 드리면요. OSAT라고 후공정을 총칭하는 단어를 설명을 드릴 때 메모리 쪽은 그나마 공정이 조금 간단해서 부가가치성에 대해서는 조금 낮은, 어느 누구나 조금 진입할 수도 있었던 그런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이 후공정, IDM, 종합반도체 기업이 후공정을 내재화하려는 노력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 노력을 완전하게 내재화시키지는 않았고 후공정 기업들이 글로벌적으로는 테스트나 패키징이나 모든 것들을 담당하는 글로벌 기업들이 있지만 우리나라는 그 후공정도 세밀화해서 테스트하고 패키징하고 각각의 분야를 나눠서 진행을 했었습니다. 이 OSAT가 내재화하려는 움직임 때문에 우리나라에서는 후공정 전체를 담당하는 기업이 거의 없다라고 보시면 되는데 이 후공정 업체도 결국엔 반도체의 고도화, 세밀화, 정밀화 때문에 하나하나 전문성을 띠고 있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 ISC도 마찬가지로 그 후공정 중에서 파이널 테스트용 소켓에서는 세계 시장 점유율 1위 기업이다라는 부분 한번 참고를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비메모리향 매출 비중이 높아지고 있기 때문에 결국 수익성에 있어서도 굉장히 좋은 호재다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올해 이제 영업이익 그리고 매출 프리뷰를 좀 해봐야 될 것 같은데요. 21년도 전에 20년도에는 매출액이 약 1,200억 원 정도 전년 대비 19년 대비 38% 증가를 했고요. 영업이익은 약 180억 원 정도를 달성을 했는데 전년 대비 800% 이상 성장을 보였습니다. 그러면 21년도도 20년도 대비 성장이냐 아니면 20년도가 고점이었느냐를 한번 판가름해 봐야 되는데요. 올해 사상 최대 실적이 전망되는 부분입니다. 매출액은 약 1,500억 원으로 20년도 대비 약 20% 이상 성장할 예정이고요. 영업이익도 350억 원으로 전년 대비 93% 증가할 전망치가 나오고 있습니다. 결국
20년도가 고점이 아니었고 19년도부터 20년도, 21년도까지 꾸준히 매출액과 영업이익이 성장하고 있고 이 기업 리포트 같은 경우에는 올해를 사상 최대 실적으로 전망을 하고 있기 때문에 반도체 쇼티지와 반도체 슈퍼사이클 업황 자체가 좋아지고 있기 때문에 올해 여전히 전망이 밝다라고 읽혀집니다. 그리고 또 하나를 본다면 파운드리 업계가 단가 상승을 하는 모습입니다. 거기에 따라서 후공정 업체인 ISC도 수혜가 예상된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앞서서 강조해드렸던 비메모리향 매출 비중이 늘어나고 있기 때문에 수익성은 여기에 더 얹어서 좋아질 것이다라고 보시면 좋겠습니다. 영업이익률을 한번 살펴봐야 될 텐데요. 2017년도 영업이익률이 약 20%를 뛰어넘었다고 합니다. 하지만 20년도, 21년도 매출액과 영업이익이 좋아지고 있는데 올해는 거기다가 영업이익률마저 2017년도를 뛰어넘을 것이다 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한 이유를 한 번 더 보면 반도체 후공정 그리고 테스트 소켓 시장 점유율 글로벌 1위라는 기업인 것뿐만 아니라 현재 PER 기준으로 본다면 약 올해 이러한 전망치를 다 반영했을 때 약 12배 정도 되는데요. 다른 기업들이 적어도 20배, 많게는 32배까지 PER을 받고 있는데 올해 예상 실적을 모두 다 반영했을 때 12배라고 한다면 굉장히 저평가 받고 있다라고도 평가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차트를 앞으로 기술적 분석으로 말씀을 드리겠지만 차트는 우상향이고 아직 많이 올라가 있다라고 판단이 될 수 있지만 하지만 PER 기준으로 봤을 때는 저평가 수준이다라고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제가 잘 보는 차트상 저위험 구간인가 그리고 매출액과 영업이익이 늘어나는가 가시적 모멘텀, 미래 먹거리는 무엇인가라는 말씀들을 세 가지 허반석의 모멘텀 체크리스트로 꼭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요. 지금 보셨듯이 매출액과 영업이익은 아직도 좋아질 것이고 그리고 기술적 분석, 차트상은 다음 제가 말씀을 드릴 것이고 미래 먹거리를 먼저 말씀을 드린다고 한다면 FCCL이라는 신사업 진출 부분이 있습니다. 밀리미터 파 안테나 소재로 활용이 되고 있고 연성 회로 기판, 인쇄 회로 기판의 슬림화 그리고 그 판의 경량화를 위해서는 핵심 소재로 꼽히고 있는 FCCL 신사업인데요. 이 부분에 있어서도 안테나라고 한다면 밀리미터 파 안테나라고 한다면 이동통신, 위성에게까지도 사용이 되는 부분인데요. 스마트폰 시장, 이동통신 시장 확대되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이 신사업에 있어서도 실적이 매출이 난다면 앞으로 증가가 완연하게 확실하다라고 좀 보여지고요. 물적 분할된 ITMTC라는 기업이 있습니다. 이 기업도 반도체 그리고 디스플레이향 검사 장비를 제조 생산하겠다라고 하니까요. 이 물적 분할된 ITMTC 같은 경우에는 아직 추정치에 영업이익이나 매출 추정치에 반영이 되지 않았다라고 합니다. 하반기 연결 실적에 잡힌다라는 수정 보고서나 전망치가 나온다라고 한다면 지금 사상 최대 실적이라고 하는 올해 조금 더 연결 실적이 좋아질 수 있다라는 부분이 오히려 미래 먹거리 현 구간의 이슈로 좀 살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동사의 미래 먹거리는 FCCL 그리고 ITMTC의 검사 장비 매출이 아직 추정치에 반영이 되지 않았다라는 부분 미래 먹거리로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차트상 저위험 구간인가 첫 번째로 돌아왔습니다. 그랬을 때에 차트를 보시고서 가장 저점이 언제였는가를 한번 꼽아 보시고요. 코로나 팬데믹 구간은 일부 조금 지워 놓으셔도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최근에 있었던 가장 저점이 어디인가를 이렇게 동그라미 2개를 치시고 다시 한번 이 구간에 라인을 한번 이렇게 맞춰서 그어 보시면 이러한 모습들이 좀 나오실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차트상 저점 구간을 잘 지켜서 올라가고 있는지 포인트를 한번 살펴보시면 이러한 추세선이 완성이 되는데요. 이 추세를 깨지 않고 지킬 수 있는 동력, 매출액과 영업이익이 증가해야 한다. 적어도 유지는 되어야 한다라고 보시면 좋겠고요. 이러한 추세선과 평행한 선을 하나 더 그어서 상단으로 한번 올려보겠습니다. 상단으로 올렸을 때에 이러한 차트가 나오는데요. 그러면 상방과 하방을 번갈아 가면서 오고 있는 모습들을 보실 수 있습니다. 그럼 다시 한번 이 구간에서
다시 저점을 맞더라도 매출액과 영업이익이 증가하는 기업이기 때문에 이러한 우상향 흐름들이 나올 수 있다. 그리고 나서 이 구간, 차트상 되돌린 구간으로 제가 말씀을 드렸던 이 구간을 과연, 그리고 전 고점을 과연 올해 돌파할 수 있을 것인가, 사상 최대 실적이라는 단어로 이 전고점 영역인 27,000원 또는 28,900원 가격대는 충분히 돌파할 수 있지 않을까. 그리고 현재 차트상 저위험 구간으로 보이는 구간을 돌파하면서 넘어가고 있기 때문에 현 구간 매력도가 굉장히 있다라는 말씀을 스튜디오에 나오는 수요일에는 그래도 업종 리포트 살펴봤고요. 기업 리포트 살펴볼 때에 말씀을 드릴 수 있는 기업이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다른 업체들 뭐 한미반도체나 어마어마하게 신고가를 형성해 나가고 있는 반도체 업종의 기업들 많습니다. 하지만 올해 반도체 시장 슈퍼사이클 이야기 계속 나오고 있기 때문에 장비, 소재, 부품 후공정 순으로 보자라고 말씀을 드렸지만 이미 거기에 대한 부분들 모든 주가에 반영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이제 섹터를 망라하고 내가 살 수 있는 기업이 어디인가를 살펴보신다면 ISC, 오늘 차트상 저위험 구간, 매출액과 영업이익이 증가하는 기업, 그리고 미래 먹거리로 FCCL과 그리고 반도체 검사 장비, 디스플레이 검사 장비, 물적 분할된 회사의 연결 실적까지 반영이 된다라고 한다면 올해 그리고 지금 접근하기 굉장히 양호한 수준의 ISC다라는 모습으로 오늘 리포트 살펴보았습니다. 네, 오늘은 이 반도체 섹터 안에서 ISC 종목 리포트와 함께 분석을 해드렸습니다. 반도체 후공정 테스트 속개 전문 기업인데요. 지금 뭐 글로벌 시장 점유율 1위인데 비메모리 수요 확대에 따른 속개 수요 증가가 예상이 되고 있는 상황. 이렇게 좀 시스템 반도체 시장이 커지고 있기 때문에 이 속개 기업들에게는 시장이 더 커지는 게 되겠죠. 그리고 영업이익도 함께 살펴주셨습니다. 20년도 지난해 영업이익이 폭발적으로 성장을 했고 또 올해도 전년 대비해서 더 성장을 이어나갈 것이다라는 긍정적인 전망들까지 함께 따르고 있는 상황인데 또 이 테스트 속해 기업인 리노공업과도 비교를 했을 때 PER이 좀 아직 저평가 수준이기 때문에 또 차트상으로도 저위험 구간 돌파하고 있는 상황이다. 지금 현재 구간 좀 매수하기 매력적이다라는 부분까지 함께 짚어드렸습니다. 자, 오늘 내용 여기까지 한번 들어볼게요. 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이어서 저희는 고수익 포트 시간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이 시간은 저의 포트폴리오를 함께 채워보는 시간이죠. 이 시간도 이주연 전문위원과 함께 할게요. 위원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자, 지난번 처음 공개해 주셨던 종목이 아주 잘 가서 지금 기분이 좋은데 자, 오늘 종목 공개하기 전에 오늘 또 어떻게 운영이 되는지 먼저 확인하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김성의 고수익 포트 이렇게 운영이 됩니다. 주식 포트폴리오 어떻게 꾸려야 하는지 헷갈리시는 분들 나의 투자 성향이 단기인지 장기인지 투자 성향부터 함께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네, 그리고 수익으로 빠른 수익을 추구하시는 분들이라면 고수익 단기 포트를 참고하시고요. 장기 투자로 높은 수익률을 원하시는 분들이라면 고수익 장기 포트 참고해 보시기 바랍니다. 네, 이렇게 고수익을 향한 이주현 전문위원의 작전, 각자의 투자 성향에 맞는 포트폴리오를 선택해서 저희와 함께 종목별 목표 수익률 함께 달성해 보시기 바랍니다. 네, 자 이렇게 운영 방법까지 알려드렸습니다. 자, 오늘 먼저 시장 이야기부터 나누고 시작해볼까 합니다. 지금 중국 증시 조정이 길어지고 있습니다. 어제 PMI 지표가 좀 호조를 보이면서 서비스업 PMI가 호조를 보이면서 투심을 좀 자극하기는 했지만 계속 조정세 이어지고 있는데 자, 이와 함께 우리 시장의 흐름도 같이 짚어볼 수 있을까요? 네, 전일 이제 전체적으로 아시아 시장을 보게 되면 이제 뭐 최근에 중국장 같은 경우는 뭐 다른 글로벌 증시들 우상향하면서 신고가를 갱신하는 그런 흐름들과는 조금 상반되게 좀 조정기를 많이 이렇게 받았습니다. 특히나 이제 6월 중순부터 국내 증시가 조정을 크게 받았던 이유가 이제 중국 증시 영향을 좀 많이 받았다 이렇게 볼 수는 있는 부분인데요. 이 영향권에서 이제 우리나라는 좀 벗어난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요. 한번 보시게 되면 전체적으로 이제 아시아권의 대만이라든지 그리고 일본, 중국 증시 이렇게 이제 저희가 볼 수 있는데 홍콩 증시라든지 대부분의 이제 선진국 지수라고 할 수 있는 뭐 일본 증시라든지 저희와 이제 특산 그런 생태를 가지고 있는 대만이라든지 하는 지수는 보면
상승을 해서 이제 박스권 흐름을 보이든지 아니면 우상향 흐름을 지속적으로 이제 신고가 갱신하면서 올라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중국 같은 경우는 이제 하락 추세를 이제 좀 벗겨낼 수 있는 그런 위치까지 지금 아직 하락 트렌드 중에 있는 상황이긴 한데요. 전일 좀 괜찮은 흐름이 이어졌다라고 볼 수 있겠고, 이 추세대를 이제 벗겨냈기 때문에 이제 중국 증시 역시 글로벌 증시와 함께 좀 상승할 가능성이 높지 않겠나 이렇게 보여집니다. 평소에 이제 글로벌 증시를 볼 때 중국 시장을 이제 크게 신경을 쓰지는 않는데요. 중국 시장 같은 경우는 이제 좀 큰 폭의 폭락이 나온다든지 급등이 나온다든지 한 경우에 이제 국내 증시에 좀 영향을 미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중국장이 이제 좀 미끄러져 내리거나 할 때는 이제 국내 시장도 조금 영향을 받지만 아무래도 이 글로벌 증시의 강세 이와 함께 지금 국내 증시 움직이고 있기 때문에 크게 걱정을 하실 필요는 뭐 없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지금 뭐 우리나라 증시 흐름 보면 정말 강한 흐름을 이어가고 있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아무래도 어저께 이제 우리나라 증시가 조금 출렁했던 부분들은 오늘 이제 내일이죠. 내일 옵션 만기를 앞두고 있는 부분도 있겠지만 니케이 지수가 좀 과격하게 빠졌던 부분이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고요. 전일 일본 증시, 니케이 증시가 이제 좀 많이 빠졌던 부분은 아무래도 그 패밀리 오피스 관련해서 이제 미국에서 뭐 아케고스라는 곳에서 이제 마진콜이 나왔죠. 그러면서 노무라 증권의 손실액이 지금 아직까지 완벽하게 집계가 되지 않는 그런 상황입니다. 약 한 4조에서 5조 정도의 손실로 이렇게 나오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이 조금 악재로 영향을 미친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뭐 시장, 우리나라 시장 아직 상승 추세에 놓여 있고요. 굉장히 좋은 흐름 이어가고 있기 때문에 전일 미증시 단기적으로 살짝 눌렸다 이렇게 볼 수 있기 때문에 아마 오늘 저녁 국내 증시가 오늘 괜찮게 움직인다면 미증시 역시 오늘 저녁에 괜찮게 움직일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 그리고 3,140포인트의 코스피의 저항 구간을 오늘 돌파하는 그런 테스트가 나오지 않겠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그리고 섹터의 움직임도 한번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강했던 섹터, 그리고 오늘장 우리가 눈여겨볼 섹터 한번 짚어주시죠. 네, 전일 이제 제가 섹터 이야기 드리면서 월요일 날에 이제 반도체 관련 섹터들이 굉장히 좀 강하게 움직였어요. 그래서 어저께 같은 경우는 이제 신고가 갱신을 하고 반도체주들 좀 상승이 강하게 나온 것들은 좀 쉬어갈 가능성이 있다. 하루나 이틀 정도 늘릴 수 있다라고 말씀드렸는데요. 그리고 이제 건설주들, 뭐 페인트라든지 건자재, 그리고 뭐 실질적인 이제 건설 회사들 이렇게 보시라고 말씀드렸는데 좀 괜찮게 움직였던 것 같습니다. 아마 요 상승하는 추세에 있는 섹터 내에서의 이렇게 순환매가 쭉 돌 것 같은데요. 오늘은 이제 반도체 관련 섹터들이 어저께 이제 하루 쉬어줬기 때문에 오늘 상승 출발해 준다면 좀 강하게 움직일 거라 생각이 들고, 어저께 이제 상승했던 섹터들 한번 내에서 보게 된다면 창투사들을 빼놓을 수가 없겠죠. 이제 창투사 같은 경우는 이제 IPO 관련된 이슈들이 지금 줄줄이 나오면서 굉장히 좀 강한 흐름을 보여주고 있는 상황인데 많이 올랐습니다. 그래서 이제 조금 경계를 하시면서 접근을 해야 되는 그런 종목들이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기 때문에 조금 조심하시고. 이제 실적 시즌 앞두고 증권주라든지 이제 반도체라든지 실적이 확실하게 이제 좀 좋아질 수 있다, 좋게 나올 가능성이 높다 하는 섹터들 내에서의 공략이 필요하겠다 이렇게 생각됩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마지막으로 많은 분들께서 또 기다리고 계시는 시간일 것 같습니다. 오늘 포트폴리오에 담아볼 종목들도 가지고 오셨는데, 자, 오늘은 장기 종목을 가지고 오셨어요. 어떤 종목일까요? 네, 이제 단기 종목 하나 성공을 했기 때문에 사실 지금 시장에 단기적으로 공략할 수 있는 자리에 있는 종목들이 상당히 많이 보이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종목들은 또 자리가 보일 때마다 제가 또 포트폴리오에 소개해 드리는 걸로 하고요. 오늘은 약간 지금 섹터들 내와는 약간 동떨어져 있지만 그래도 중장기적으로 상승이 가능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드는 조금 안정적인 종목을 준비를 했습니다.
그 첫 번째로 제가 이제 넣는 중장기 종목이 될 텐데요. 성창 기업 지주라는 회사입니다. 보시면 이제 바닥권에서 꾸준하게 우상향을 이렇게 해왔던 종목인데요. 하고 있는 사업 자체가 이제 건설 쪽이랑 조금 연관이 있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마룻바닥을 생산하는 업체인데 이 회사 같은 경우는 이제 산림을 굉장히 이제 하나의 주 사업으로 하고 있는 상황이죠. 아무래도 마룻바닥을 만들다 보면 나무가 많이 들어가게 되기 때문에 조림 사업을 이제 좀 오래 해왔고요. 예전에 한번 자산 재평가를 하면서 이제 주가가 급등했던 적이 있었는데 그때 당시에 이제 나왔던 얘기가 이제 금강송 관련해서 뭐 한 그루당 뭐 2천만 원이니 뭐 이런 얘기들이 나오면서 이제 주가 좀 많이 올랐었어요. 물론 뭐 그런 부분들도 생각을 한다면 지금은 이제 자산적인 부분보다는 아무래도 이 종목이 갖고 있는 이제 조림 산업을 하게 되면 탄소 배출권에 대한 그런 뭐 이제 호재를 이렇게 볼 수 있는 부분인데요. 탄소 배출권에 대한 이제 규제가 점점 늘어나고 있는 상황이고, 뭐 올해 나온 뉴스들 보면 뭐 현대제철 같은 경우는 한 1,500억 정도의 탄소 배출권을 이제 새로 사야 되는 그런 상황에 놓여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금 기후 온난화로 인한 탄소 배출권의 가격이 지속적으로 좀 상승하고 있기 때문에 이 탄소 배출권 관련된 섹터들도 앞으로 좀 강한 시장에서 부각이 될 가능성이 높지 않겠나라는 생각에서 준비를 했고, 성창기업 지주 같은 경우는 이제 좀 적자가 지속되다가 작년 2020년도에 한 80억 정도로 흑자를 기록을 하면서 턴어라운드에 성공을 했습니다. 보면 분기적인 이제 실적을 보게 되면요. 작년 분기, 각 분기별로 이렇게 영업이익이 꾸준하게 증가하는 흐름을 보여줬기 때문에 이번 1분기 실적 시즌에서도 괜찮은 실적이 나온다고 하면 실적적인 우려감을 이제 덜어내고 자산 가치를 좀 재평가할 수 있는 그런 흐름으로 가지 않겠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본이 한 5,300억 되는데 지금 시가총액이 1,600억밖에 안 돼요. 그만큼 자본 대비해서는 굉장히 저평가되어 있는 그런 종목이다라고 볼 수 있겠고요. 현재 기술적으로 이제 보게 되면 2,500원이라는 이 가격대가 굉장히 의미가 있는 그런 가격대입니다. 앞서 보성파워텍을 공략했을 때도 제가 굉장히 의미가 있는 가격대를 이제 돌파할 가능성이 높은 위치에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성창기업 지주 역시 중장기적인 관점이긴 하지만 그래도 지금 단기적으로 이렇게 상승 흐름이 쭉 이어질 수 있는 그런 구간이 아닐까라는 생각에서 성창기업 지주를 준비했다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매수가는 2,400원부터 2,350원, 그러니까 오늘 뭐 시가 너무 크게 띄운다면 추격 매수는 하지 마시고요. 한 차례 정도 이렇게 음봉으로 늘릴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21선이나 5일선 부분까지 이렇게 조정이 나올 가능성을 열어두시고 분할로 이제 접근을 좀 해보시는 게 좋겠다. 그래서 매수를 하시는 데 있어서 뭐 급하게 하실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목표가는 1차적으로는 3,000원을 제시해 드리겠습니다. 일단 2,500원 돌파하게 되면 상단에 보이는 저항 구간이 이제 3,000원이기 때문에 1차적으로 3,000원 가게 되면 그때 가서 전체적인 시장 흐름과 지속적으로 보유 가능한지를 한번 지켜보고요. 2차 매수 목표가 같은 경우는 4,000원이 조금 안 될 것 같지만 일단 1차 목표가까지 한번 끌고 가보는 전략으로 가져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손절가는 2,250원 이렇게 추세를 이탈하게 되면 정리하는 방향으로 진행을 하도록 할게요. 네, 자 오늘은 장기포트 종목 성창기업 지주 들고 나오셨습니다. 가격 전략 잘 확인하셔서 여러분께서도 참고해 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내용 여기까지 듣고요. 저희는 잠시 후에 다시 만날게요. 네, 자 이렇게 저희가 마지막으로 종목까지 함께 들여다봤습니다. 그리고 월요일 드렸던 보성파워텍 같은 경우에는 어제도 급등이 나왔습니다. 이 종목은 잠시 후에 저희 순간부착 매매 시그널에서 리뷰해 드릴 테니까요. 계속해서 채널 고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저희는 잠시 후에 들어올게요. 고맙습니다. 본 방송에서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